삼프로TV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통 이제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 결제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라던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리포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애석하게도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신한이든 뭐든 간에 그들도 기관으로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구매에 대한 장벽들이 높은 리포트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도 이거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거니까 스샷을 찍으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샷을 찍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선정을 했느냐, 버라이즌 왜 선정을 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는 정말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스샷을 캡처를 했는데 어라? 마침 버라이즌이 있네? 해외에 있는 통신사주 그리고 5G, 저 솔직히 5G를 찾으려고 했다가 찾은 것도 있어요. 매출에 대한 퍼센트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여기는 이제 B2C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B2C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기업 및 정부기관의 통신, 기술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 그쳤어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버라이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뭐 5G 통신망을 판매를 합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뭐 엔터들, 내가 5G를 쓰면은 거기에 따른 컨텐츠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OTT라던가 아니면 무슨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결합 요금제로 같이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4일날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높고 OTT 업체를 제휴를 하고 있고 그리고 5G 폰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해지율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지율이 낮대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3.7GHz 주파수를 63%가량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대요. 이게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버라이즌이 좀 많이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주파수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느렸던 속보를 커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뜰폰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후불과 선불 가입자를 같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뜰폰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불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불폰을 했었을 때 좋은 점은 현금이 바로 먼저 들어오니까 현금 순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1년도 기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4.3%다. 그래서 연초 자본 대비 자본 지출 초과 집행한 이유는 주파수 부족으로 인해서 5G 통신망 확대에 적극적이지 못했대요. 하지만 이제 버라이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파도 앞으로 21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요 그래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를 얘기하고 저는 해외 외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보는 관점과 외신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들께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스터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C밴드에 대한 경매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C밴드라고 하면은 3.70에서 3.98의 기가헤르츠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에 있어서 경매를 했고 라이센스 입찰을 성공을 했대요. 요거를 위해서 250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을 했다. 버라이즌은 현금 여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C밴드의 주파수 배치를 위한 100억 달러의 추가 자본 지출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좀 깎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 배치를 위한 자본 지출은 향후 3년 내로 다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라이즌이 저역대는 없었고 나머지는 다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버라이즌도 많이 샀죠. 지금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액션 102번 요 부분 하나만 빼고는 다 구매를 하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4월 23일 날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1.21%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0.8%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5G에 대해서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번에 C밴드, 아까 전에 C밴드 확보했다고 했죠. 요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T모바일, 지금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모바일 수준에 준하는 주파수를 확보를 했다.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올해 5G 서비스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전망치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보면은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17.8%가 늘어요. 2분기 때는 좀 피크 치겠구나. 2분기 실적 발표는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8,971억 달러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3분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8,990억 달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깎이네. 그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YOY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요. 연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회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YOY 대비해서는 올해는 그래도 14.8%가 성장을 하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매출 흐름은 이렇게 가는구나. 1분기 때는 조금 꺾이지만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높아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라이선스에 대한 손실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국 기업의 리포트만 보고 이번에 이렇게 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손실은 없는 건가? 영업이익 깎이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무선 라이선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2개의 계약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2억 2,300만 달러를 사용을 했대요. 거기서 플러스로 37GHz 스펙트럼 라이선스 경매에서 또 12억 달러를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2021년도 마이너스 120억 달러 정도 투자 활동을 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S&P 500보다 실적이 저조하대요. 그치,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실적은 저조하더라도 배당금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익률을 내는 거라기보다는 배당금으로 돈 버는 기업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광고 사업의 90% 지분을 50억 달러의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곳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2021년도 하반기에 성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돈이 나가는 거고요. 최근 미국 정부의 이제 스펙트럼 경매에서 최고 입찰자로 부상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위성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급 청산 비용으로 또 530억 달러가 지출이 될 것이래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또 5G 무선 서비스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는 4%의 성장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2021년도는 2%밖에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하고 2023년도는 3%의 성장을 할 것이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애기의 성장률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한 것대로 얘는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배당금으로 보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되게 그지 같다, 나는 별로일 것 같다 했는데 의외의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의 61%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사용을 하고 있대요. 매출에 대한 성장은 당연히 없겠지만 5G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나고 LTE에서 5G로 넘어가면은 또 그만큼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5G 서비스가 2022년도에 탄력적으로 나올 것이래요. 5G에 대한 컨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2020년도부터 나오면 사람들은 LTE 쓰다가 5G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4일 날 인수를 할 예정인 아메리카 모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여기서는 선불 무선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해가지고 현금하고 주식으로 인수를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뭐 62억 5천만 달러가 또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디즈니하고 애플이 있어요. 요거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트리밍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제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 스트리밍을 같이 제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돌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기사 내용인데 IBD 스톡 체크업에 이런 기간이 있대요. 여기에서는 배포 등급이 2라고 하는 A부터 이렇게 등급이 순차적으로 내려가요. 근데 2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5G로서 버라이즌을 투자하실 거라면 차라리 5G는 칩 제조라던가 장비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버라이즌 매수입니까? 딱 나왔어. 근데 여기서 대답은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주식도 아닙니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이 20년도에는 감소를 했는데 고객들에게 이제 새로운 요금제라던가 아니면은 광섬유 요금제, 인터넷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조정 EPS가 4%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은 잉여 현금 흐름은 작년에서 32%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막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기업이고 지금도 그만큼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고 이미 사람들 핸드폰은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들 돈은 벌고 있지만 성장률이 좀 제한된 애들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잖아요. 버라이즌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을 보존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기기를 원하고 내가 시장을 이기는 것에 좀 걱정을 하지 않게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금 흐름은 역시나 2020년도까지의 현금 흐름을 보니까 탄탄해요. 2020년도를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19년에 대비해서는 나름의 높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상승률이 2018년도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의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5G 주파수를 구매를 했고 협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또 인수합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알뜰폰 업체 인수했다고. 자, 여기까지 말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하나 드릴게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현금 흐름을 딱 봤었을 때 잉여 자금이라고 하죠. 편히 얘기를 해서 자, 기업에 현금이 많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현금 흐름이 있었을 때 좋은 점은 기업을 인수를 할 수 있고 내가 연구를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끄떡없고 오히려 성장이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지출 금액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들은 싼 값에 그 기업들을 뭐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예예요.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중 가서 시장이 좋아지고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버핏형이 들어갔어요. 3.84%.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보는 거면은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버핏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으로 3.8%를 들어갔구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3.8%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의 전체에서 기관 투자자들 탑 10을 뽑았는데 1등이 이제 뱅가드 그룹이라고 하는 적정주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PER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국내 주식 했었을 때는 5년간의 PER을 잡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MTS 같은 경우에는 HTS 같은 경우에는 3년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의 PER 평균 부분과 그리고 21년도 이번 연도 예상이 되는 EPS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71.3728달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21년도 EPS하고 21년도 ROE를 곱하니까 요게
138.0864달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 11일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종가가 57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조금 주가가 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HTS라던가 MTS를 보시면은요, 전문가님들께서 얘는 얼마까지 갈 거예요 라고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은 좋지만 투자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돈을 계속 쓰고는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폭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성장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진짜 내가 인생 역전을 해야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테이퍼링이 있으면 왜 미국만 좋고 우리나라는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시황을 저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버라이즌을 5G 관련주다, 무조건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지고 싶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전에 그 3프로TV에서 나왔던 요 부분 있잖아요. 이미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이라던가 가이드를 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게 돈으로 팔았던 뭘 하든 나도 진짜 이거 보고 싶긴 하다.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도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